그때까지는 일률적으로 수확량의 10분의 2를 세금으로 거두는 과전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전법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고려 말에 제정된 과전법은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상등전은 면적이 조금 작고 하등전은 면적이 넓은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상중 하등전에서 똑같이 조미로 30말씩을 거두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전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불균등한 그런 부세 침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과전법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수세를 하는 과정이 답험 손실이라고 해서 실제 농사의 풍흉을 현장에서 조사해서 파악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때 수령이라든지 향리들이 여러 가지 농간을 피웠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세종이 공법을 제정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 과정에서 아정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는 세금제도. 동시에 백성들의 부담을 덜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세금제도를 세종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런 고민은 이미 즉위 초기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세종은 과거 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책문에 공법을 문제로 출제하기도 한다. 즉, 새 제도공법에 좋지 못한 점을 고칠 방안을 쓰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세종에게 새로운 세제 개편은 절실했던 것이다. 경작지 확보와 과학영농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도 필요했다. 이런 고심 속에서 세종이 구상한 것이 바로 공법이었다. 공법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척이라고 하는 정확한 자를 이용한 새로운 토지 측량 방법이고, 두 번째는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예전에 3등급으로 나눴던 그 단계를 6등급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비옥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겠고요. 세 번째는 농사의 풍흉을 해마다 9등급으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세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새로운 세제, 공법을 위한 세종의 구상은 치밀했다. 세종 11년 마침내 세종은 호조의 명령을 내렸다. 공법의 시행을 논의하고도 아직 정하지 못하였다. 만약 이 공법을 세운다면 반드시 백성들에게 후하게 될 것이고 나란 일도 간략하게 될 것이니라. 신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여라. 세종이 가장 유의한 것은 여론이었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로부터 빈민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의 여론을 골고루 듣게 했다. 나아가 관리들이 직접 백성들을 방문하여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 여론의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첫 여론조사를 지시한 지 8개월여, 호조에서 중간 보고를 올렸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찬성이 많지만 함길, 평안, 황해, 강원도 등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결과였다. 세종은 여론을 받아들였다. 다시 공법을 의논하게 됐다. 백성이 좋아하지 않으면 이를 시행할 수 없다. 공법의 편의 여부와 답사의 폐해를 구제하는 일 등을 백관으로 하여금 숙이토록 하라. 세종이 다시 지시를 내린 지 한 달 후, 호조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공법 시행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였다. 찬성 9만 8천여 명, 반대 7만 4천여 명. 찬성이 우세했으나 여전히 팽팽했다.
논란은 계속되었다. 지역별 소출 차이를 감안하여 최선의 세액을 매기는 것이 마지막 과제로 남아있었다. 이렇게 공법을 보완하는 데 6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다. 마침내 1436년 공법 절목을 마련, 부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세종의 현지답사도 있었으며 백성들의 반대 시위도 있었다. 그리고 1443년 전국적으로 공법을 실시한다는 공고를 했다. 무려 17년의 세월이었다. 첫 구상부터 실시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세종은 공법을 위해 여론을 묻고 제도를 보완했던 것이다. 15세기 초에 관련되는 각 계청의 의견을 물었다는 것은 이건 아마 세계 역사상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 세종은 절대로 어떤 새로운 제도를 할 때 그냥 급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백성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겠는지 이걸 계속 확인하는 그런 왕정을 펼치고 있는 왕이라는 거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 자기가 실제 직접 경복궁에서 농사를 지어본 것이 가장 또 표본적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교 정치 사상 속에서도 세종과 같은 리더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큰 자랑거리로 그렇게 우리가 높이 평가해서 본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법 시행으로 토지 한 결당 30두의 세금을 최하 4두로 낮출 수 있었고 백성들의 조세 부담도 현저히 가벼워졌다. 국고도 쌓여갔다. 국가 비축곡식도 최고 500만 석에 이르렀다. 이는 후대 중종 때의 200만 석, 선조 때 50만 석보다 훨씬 많은 것이었다. 과학영농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로 개혁을 단행한 세종. 이로써 밥은 백성의 하늘이라는 그의 철학은 마침내 완성되었다. 조선 500년은 세종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세종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업적도 나라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보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신하와 백성들의 의견을 끝까지 수렴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에 세종은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었고 마침내 밥은 백성의